자, 이번 영상에서는 말과 행동이 정면 충돌하는 장면을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그 시점, 불과 며칠 전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윤미향을 올려 국민정서를 정면으로 거슬렀습니다. 약속과 결정이 이렇게 배치되면 결과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신뢰 붕괴와 지지율 붕괴이겠지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재명의 페이스북 메시지와 광복절 사면, 그리고 여론의 급격한 변화를 시간순으로 짚어보고 왜 이 사안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정권 신뢰의 분기점이 되는지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오늘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의 국정운영 긍정평가 52.8%, 부정평가 41.8%, 잘 모름 5.4%로 집계됐습니다. 긍정이 여전히 높지만 취임 후 최저치라는 점, 그리고 부정이 40%대를 넘어섰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 조국과 윤미향 특별사면 직후에 잡힌 수치라는 점에서 민심이 어디에 걸려 넘어졌는지 그 방향이 보입니다. 자, 이건 아니다라는 국민적 불신이 숫자로 드러난 것이지요. 보수층 결집, 중도층 이탈 조짐, 이건 집권 초반기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은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인권이 상식이 되고 평화가 일상이 되는 나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을 만들겠다. 또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가 국제사회의 양심을 깨웠다. 역사의 진실이 바로 서야 광복이 완전하다라는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문장 자체만 놓고 보면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행동이겠지요. 도무지 언행일치가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며칠 전 광복절 특별사면, 여기에 누구 이름이 들어갔습니까? 위안부 후원금 유용 의혹으로 사회적, 국민적 공분을 샀던 윤미향이 들어갔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공개적으로 반발했던 그 사건의 주인공 윤미향이 들어갔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유무죄 판단을 넘어 죄질이겠죠. 피해자 명의로 모금된 돈, 그 흐름을 둘러싼 비리와 어떤 국민적 배신감, 그 상처가 봉합되지 않았는데 사면을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또 윤미향은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말합니다. 메시지와 결정이 충돌한다라는 것이죠. 휴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고 욕을 안 먹을 텐데 윤미향을 사면시켜 놓고 왜 이런 글을 올리냐라는 겁니다. 국민을 괴돼지로 보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SNS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페이스북 글 아래 근데 윤미향 사면했노? 왜 사면했노? 라는 댓글이 연속적으로 달립니다. 정치적 미사어구가 아무리 길어도 국민의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너 왜 행동은 반대로 하냐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이념이 필요 없습니다. 엑셀로 숫자를 맞춰보듯 전후 조치가 일치하느냐만 보면 됩니다. 이번엔 명백한 언행 불일치입니다. 윤미향과 민주당은 윤미향을 마치 검찰의 과잉 수사 피해자인 양 포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시발점 어디였습니까? 2020년 이용수 할머니의 용기 있는 기자회견과 폭로였습니다. 피해자 당사자가 속았다라고 외치며 문제를 제기했고 그제서야 언론과 수사기관이 움직였습니다. 시작점이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지워버리면 전체 논의가 삐뚤어지죠. 검찰 대 윤미향, 검찰 대 정치인 프레임으로 바꾸는 순간 피해자는 다시 뒤로 밀립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자, 왜 이번 사면이 위험한 결정이었냐를 정리해보자면 우선 첫째, 피해자 신뢰 회복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할머니들과 그 가족분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여깁니다. 둘째, 죄질이 나빴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모금한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정권의 도덕적 권위를 소모시켰습니다. 사면은 권력의 마지막 안전핀인데 이것이 내 편 봐주기로 비치면 이후 모든 메시지가 힘을 잃게 됩니다.
신뢰 때문이지요. 자, 이 사건은 권력 대 검찰 프레임이 아니라 피해자 대 가해자 윤미향의 문제였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모든 것을 속았다, 모든 것을 속였다라는 취지로 윤미향을 직격했습니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피해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사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더군다나 윤미향은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 직후 여론이 이렇게 식은 것입니다. 국민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면이었는지 전 국민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말은 지향을, 그리고 행동은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이재명은 인권 정의를 말하지만 선택은 그 말과 정면으로 배치됐습니다. 윤미향 사면과 위안부 명예 회복은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이거나 둘 다 쇼일 가능성이 큽니다. 냉정히 말하면 이번 행보는 국민을 개돼지로 본 것입니다. 이 정도 모순쯤은 넘어가 주겠지, 시간이 좀 지나면 잊혀지겠지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식은 겁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진영 결집을 위한 정무적 선택이었다고요. 그러나 사면으로 결집되는 것은 핵심 지지층일 뿐 중도와 무당층은 빠르게 이탈합니다. 설령 일시적 결집이 있더라도 도덕성이 깨진 정권은 장기전에 추격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런 걸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선거 때 표로 심판합니다. 사면은 또 다른 의미에서 타이밍의 정치입니다. 광복절은 자유의 회복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그런데 국민 정서가 납득하지 못하는 인물을 그날 사면했다. 자, 이를 두고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면이었냐? 윤미향 사면의 명분은 도대체 뭐냐? 라는 것입니다.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댓글 민심도 정말 최악입니다. 가장 강력했던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좀 전에 보셨다시피 근데 윤미향 사면했노? 라는 한 줄이었습니다. 장황한 수사보다 매우 강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비교적 말을 길게 하고 국민은 짧게 심판합니다. 여론의 싸늘함은 숫자에서 보여졌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체감으로 전해집니다. 젊은 세대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정의 담론을 소비해온 세대가 실제 삶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위선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지지 철회는 매우 빠릅니다. 조국 사태 때가 그랬죠.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수사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이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라는 사실 하나가 이 프레임을 그대로 무너뜨립니다. 국민의 피로감은 여기서도 시작이 됩니다. 또 검찰 탓하냐고요? 하냐고 말이죠. 대통령의 메시지는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더 엄격해야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말하려면 최소한 사면과 같은 중대 결정과 정합성이 맞아야 합니다. 그 기본을 놓치면 나머지 미사오고는 다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지지율 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